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조용한 주택가, 새벽 6시 20분. 늦가을의 찬바람이 살짝 열린 주방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한지원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찻잔 2개와 복숭아 몇 조각을 담을 접시 하나. 오늘 아침은 조용할 예정이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백말순 여사와 그녀 둘만 남아있었다. 백 여사는 3년 전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휠체어 신세가 된 이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여겨졌고 대신 한지원이 간병인처럼 그녀 곁을 지켜왔다. 그녀의 역할은 며느리이면서 간병인이었고 또 집안의 조용한 조력자였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날 아침 산산이 부서졌다. 지원아, 지금 당장 시동 걸어. 지금이야. 그 목소리는 비명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백말순 여사의 떨리는 외침은 3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렬한 명령이었다. 그 순간 지원의 손에서 유리 접시가 미끄러졌다. 복숭아 조각과 접시는 바닥에 쏟아졌고 깨진 조각들이 그녀의 맨발에 흩어졌다. 엄지발가락에서 피가 맺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원이 얼떨결에 묻자 시어머니는 다시 외쳤다. 지금 당장 시동 걸어. 당장. 그러더니 손으로 휠체어 브레이크를 직접 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낯설었다. 3년간 시어머니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진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풀고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현관문에 꽂혀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마지막 눈빛 같았다. 지원아, 뒤로 가자. 뒷문이야. 그 말과 동시에 거실 천장의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곧이어 쿵, 쿵, 쿵. 현관 너머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하고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인 발걸음이었다. 디지털 도어락 소리가 이어졌다. 삐삐삐삐. 다행이다. 틀렸어. 백말순 여사가 속삭였다. 하지만 다시. 삐삐삐삐삐삐. 띠리링. 문이 열리는 소리. 정확히 6자리. 우리 집 비밀번호였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다. 지원은 숨이 턱 막혔다. 뒷문으로.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밀어달라는 듯 소리쳤다. 지원은 맨발로 휠체어를 밀며 뒷마당으로 달렸다. 피는 그녀의 발바닥을 따라 콘크리트 바닥에 점점이 번져갔다. 뒷마당 구석에 오래된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회색의 현대 소나타. 2008년식. 주행거리 23만 km. 한때 백 여사가 운전하던 차량이었지만 사고 이후로 방치돼 있었다. 차 키는 부엌 서랍에 있어. 이미 거실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2층 화장실. 거울 뒤에 예비키 있어. 지원은 숨을 삼키고 2층으로 뛰어올랐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몸을 뒤쫓는 발소리가 거실에서 시작되었다. 2층 화장실. 거울 뒤를 더듬자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예비키. 그리고 다른 열쇠 2개.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쿵쿵.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원은 창문을 열었다. 2층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뛰어내렸다. 뛰어. 백 여사가 외쳤다. 충격이 발목을 때렸지만 뼈는 무사했다. 지원은 곧바로 백 여사를 부축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조수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덜컥. 한 번에 걸렸다. 그 순간 뒷마당 철문 앞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지원은 악셀을 밟았다. 낡은 소나타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골목으로 튀어나갔다. 어디로 갈까요? 인천 남동구. 민재네 카센터. 백 여사의 음성이 떨렸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3년 전 사고 차량을 정비했던 직원.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합차가 골목 어귀를 돌아 뒤쫓아왔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사방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백 여사가 지원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손에서 복숭아 향이 났다. 지원아, 미안하다.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들어야 해. 만약 오늘 우리가 못 빠져나가면.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핸들을 세게 움켜쥐고 속도를 높였다. 계기판이 80km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때 백 여사가 말했다. 그 사고 아니었어.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년 전 그 사고는 누군가 일부러. 어머니.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백 여사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원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보았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결심.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그리고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뒤따르고 있었다. 한지원은 운전대를 꽉 움켜쥔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검은 승합차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고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바로 붙잡힐 듯했다. 백말순 여사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다. 민재는 믿을 수 있는 아이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사고 이후 내가 유일하게 진심을 느꼈던 사람 중 하나야. 그 민재라는 분이 어머니 사고 차량을 정비하던 분이라고 하셨죠? 그래.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난 그날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고, 가족, 그리고 신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40분 후 차량은 인천 남동구의 한 조용한 골목길에 멈춰섰다. 민재의 카센터는 철문과 낡은 간판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원이 차에서 내려 백말순 여사의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민재가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다. 여사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새벽인데. 시간 없어. 안으로 들어가자. 작업장 안은 기름 냄새와 쇠 냄새로 가득했지만 어디선가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지원은 민재를 처음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백 여사는 휠체어 팔걸이 밑에서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꺼냈다. USB와 서류철,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모은 증거야. 민재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브레이크 라인을 촬영한 고화질 영상이 떴다. 명백히 칼로 절단된 자국. 지금까지 사고라 여겨졌던 일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건 민재가 또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녹음 파일이었다. 브레이크 라인 확실하게 잘라. 사고처럼 보여야 해. 티나면 안 돼. 돈은 계좌로 넣어줄게. 500만 원 깔끔하게 처리해.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백경호였다. 도연의 형, 남편의 형이자 지금 이 집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장남.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살인미수예요. 그때였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 지원은 문 쪽으로 달려가 창문으로 내다봤다. 검은 승합차가 골목 끝에 멈춰 서 있었다. 찾아왔다. 백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곧이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승합차 문이 열리더니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 바로 백경호였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지금 이러시는 건 가족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곤란해져야 할 가족이라면 그건 내가 아니라 너야. 백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원은 숨을 삼키며 민재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또 다른 자료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서류철, 녹음기,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백경호 씨, 이건 전부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이건 가족 문제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가족의 이름을 빌린 범죄일 뿐이에요. 그 순간 백경호는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다. 지원아, 넌 몰랐던 것 같아. 하지만 너도 이제 내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덮어줘야 하는 거야. 전 그런 가족 원하지 않아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백경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득해야겠군. 그는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이 천천히 민재 쪽으로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백여사 쪽으로 걸어왔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휠체어를 밀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멈춰. 낯익은 목소리. 백도현이었다. 지원의 남편. 가족 여행을 떠났다던 그가 그곳에 있었다. 형, 그만해. 더는 안 돼. 도현아, 넌 몰랐던 거 아니잖아. 그날 내가 근처 카페에 있었던 것도 난 알고 있어.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난 가담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백경호는 동생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다. 그러고는 피식 웃었다. 그래, 역시 넌 언제나 그 모양이지. 그래서 아버지도 너보단 나를 믿었던 거야.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 백여사가 입을 열었다. 영수는 내가 아니라 도연이를 지켜주라고 했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했지. 백경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저 여자야. 그는 한지원을 가리켰다.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며느리가 된 출신도 변변찮은 여자.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다고? 지원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이 순간 그녀는 감정보다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백말순 여사는 휠체어에서 등을 곧게 펴고 말했다. 그래, 그 아이는 너희 모두가 외면할 때 내 손을 잡아준 아이야.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남은 아이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파괴될 것이었다. 백경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백경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도연은 여전히 형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지원은 백말순 여사의 휠체어 뒤에 서서 그녀의 등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순간 이 좁은 카센터는 마치 법정 같았다. 그만해. 백말순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멈췄다. 내가 말할 차례야.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등을 곧게 펴더니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짚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균형은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일어서고 있었다. 어머니. 도연이 입을 틀어막았고 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3년 동안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지금 모두 앞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있었다. 난 걸을 수 있어.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몇 걸음은. 그녀는 천천히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6개월 전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어. 몰래 지원이의 도움을 받아서. 왜 숨기셨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그렇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백말순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들에게 숨겨야 했기 때문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순간 다시 노릴 거라 생각했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경호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니까 믿고 싶었어.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려 했어. 하지만 사고 직전 내가 차량을 점검하겠다며
혼자 차고로 들어간 그날 밤, 난 이미 눈치챘어. 그걸 알고도 차에 타셨어요? 도연이 충격에 휩싸인 듯 물었다. 그래. 브레이크 라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봤어.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는, 혹시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지.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왜 저를 끌어들이셨어요?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간병인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그건 아니야. 백말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너를 선택한 건 나야. 내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난 이미 내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봤어. 한정숙. 내 고등학교 친구였어.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내게 딸을 부탁했지. 지원이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싶어. 지원의 숨이 멎는 듯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어머니의 이름이 이 낯선 곳에서, 이 상황에서 들릴 줄이야. 그래서 제가 간병인으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난 너를 일부러 불렀고 일부러 시험했어. 물 떠오라며 10번 넘게 시켰고 밤에 일부러 소리내서 깨우기도 했지. 하지만 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좋으시냐고, 편하신 온도가 뭐냐고 물었지. 처음 국을 엎었을 때 넌 내 걱정부터 했어. 그때 알았지. 이 아이는 다르다고. 백경호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게 감동 포인트였단 말이야. 정말 소설 쓰는구나. 닥쳐. 백말순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넌 몰라. 정말로 외롭고 아픈 순간에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서 내 진짜 가족으로 만들고 싶었어. 지원은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감동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왜 저를 미끼처럼 쓰셨어요? 왜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위험에 노출시키셨어요? 백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늦게 움직였어.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지. 그리고 그 용기를 낸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 민재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저기, 여사님. 이제 말씀하신 그 자료들 정식으로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문서를 먼저 보시죠. 그는 작은 금고를 열어 서류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편지였다. 이건고 백영수 회장님이 남긴 유언장이에요. 검증받은 필체입니다. 경호를 조심해라. 그 아이는 돈에 눈이 멀어 있다. 내가 죽고 나면 말순을 노릴 것이다. 도연은 입을 틀어막았고 경호는 얼굴이 하얘졌다. 거짓말이야. 그가 중얼였다. 이건 위조야. 내가 위조를 할 줄 안다고 세상 모든 증거가 위조되는 건 아니야. 백말순이 말했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다. 지원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했어요. 이미 백업도 마쳤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백경호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이 가르치려 했던 가족이 자기보다 더 가족 같았던 사람에게 모든 걸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한테는 뭐가 남지? 백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돼. 후회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 경찰차는 천천히 카센터 앞에 도착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 붉은 불빛이 반사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은 시어머니인 백말순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3년 전 간병인으로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그날이 떠올랐다. 조용했고 차가웠고 어딘가 이상하게 긴장감이 도는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입니다. 백경호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조용히 수갑을 찬 발을 내밀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그는 무너진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아직도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경호가 입을 열었다. 정말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백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분노도 미움도 아닌 슬픔 그 자체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경호가 조용히 중얼였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뭔가가 비뚤어졌어요. 난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신다 생각했어요. 그의 고백은 염치 없었고 때늦었으며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섞여 있었다. 넌 내 아들이야. 백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아프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경호는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였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던 둘째 아들. 형. 짧은 단어였지만 묵직했다. 이젠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동안 어머니께 받은 걸 제대로 갚아야지. 경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된 자격지심과 증오도 어른거렸다. 넌 항상 어머니한테 사랑받았지. 난 아무리 노력해도 늘 첫째니까란 이유로만 기대를 받았어. 형.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기대가 무서웠다면 말했어야지. 어머니는 우리가 말만 했어도 들어주실 분이야. 경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늘 강해 보여야 했고 완벽해야 했고 무엇보다 동생보다 더 잘해야 했다. 그게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민재가 경찰에게 증거자료가 담긴 USB와 서류들을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클라우드에 다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조작이나 삭제에 대비해 2곳 이상 저장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를 연행했다. 차문이 닫히고 붉은 불빛과 함께 경찰차는 서서히 사라졌다.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을 깬 건 백말순 여사였다. 지원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요? 처음 널 봤을 때 사실 널 이미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 정수기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널 내 딸처럼 여겨야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했지. 지원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널 진짜 딸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 혈연도 아니고 배경도 전혀 다른 널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처음엔 간병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백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모든 재산을 널 믿고 맡기겠다고. 민재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다가왔다. 여사님, 그 말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괜찮아. 죽은 뒤에도 지원이가 나보다 더 잘할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 지원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지만 감정을 숨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지원 앞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오. 형이 그런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걸로 형에게 협박당했고 내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침묵했어.
지원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름들 중 하나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형과는 달랐다. 직접 해치지는 않았고 적어도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당장은 아니에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노력해볼게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 백말수는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도 움트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가 말했다. 진짜 가족이 모이는 곳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이었다. 복수도, 고발도, 처벌도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진심이 있었다. 2025년 가을, 서울 송파구의 고급 호텔 루체르 크리스탈홀. 이날은 백말순 여사의 상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지원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무대 옆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리는 원래 경호가 기획했던 자리였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뒤 재산을 분배할 생각으로 준비한 무대. 하지만 운명은 그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하객 300여 명, 기자 20여 명, 천안 중앙시장의 상인 대표들, 서울의 유명 기업인,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쳤다. 그곳에 휠체어가 없었다. 백말순 여사는 자신이 밀던 보행기를 천천히 앞세우며 무대 위로 걸어올랐다. 숨죽인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3년간 하반신 마비로 알려진 여사가 걷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느렸지만 그녀는 단단한 의지로 두 발로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백말순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다. 경호가 카센터에서 체포되던 장면,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사진, 그리고 블랙박스에 담긴 그날의 충격적인 교통사고 장면. 3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장남 백경호였습니다. 객석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다. 백말순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그는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아깝다 여겼고 그 뒤 어머니인 저를 제거하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경호가 카센터에서 고백했던 대사들이 자막과 함께 흘렀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 여사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는 그 모든 걸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있었죠. 화면이 바뀌었다. 간병일지의 사진, 인지 능력 검사 결과, 그리고 지원이 쓴 손글씨 일지 페이지가 클로즈업 되었다. 하지만 그 미련이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고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지원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제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 딸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죠.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하객도 있었다. 백말수는 무대 앞으로 지원을 불렀다. 지원아, 이젠 모두가 알았으면 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지원이 단상에 오르자 백말순 여사가 작게 미소 지었다. 2023년 6월, 내가 죽은 척한 날 기억나지? 가짜로 쓰러졌던 그날. 모든 가족은 재산 얘기를 했지만 너만이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어머니, 저랑 더 사세요. 재산은 없어도 괜찮아요. 백말수는 눈가를 적시며 말을 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결심했어. 이 아이에게 내 전부를 맡기겠다고. 정적이 흐른 후 김상호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법적 상속 문서를 낭독했다. 첫째, 천안 중앙시장 상가 건물 일체는 윤지원에게 상속된다. 둘째, 충남 아산 농지 및 부동산은 백도현에게 상속된다. 단, 윤지원과 공동 명의로 한다. 셋째, 현금 자산 중 100억 원은 백말순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며 이사장은 윤지원으로 한다. 넷째, 백경호와 그 배우자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인 10억 원만 지급한다. 다섯째, 나머지 재산은 요양병원 설립에 사용되며 이름은 정숙의 집으로 한다.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정숙의 집은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백말순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병원은 내 어머니를 위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왜 며느리에게 상속을 하셨나요? 피도 섞이지 않은데 말입니다. 백말순이 대답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호가 구속 상태로 잠시 입장했다. 법원의 허락 아래 공개 상속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다. 백말순 여사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경호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경호야.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해. 하지만 난 기다릴 거야. 감옥에서 진짜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경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지만 여사는 돌아서 무대를 내려왔다. 그날 오후 백말순은 지원과 함께 천안으로 향했다. 중앙시장 2층 새로 리모델링한 말순 카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선발한 중년 여성 간병인 출신들이었다. 수익금 전액은 장학재단으로 보내졌다. 지원은 카운터 앞에서 커피를 내리며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백말순은 이제 보행기 없이도 10분 이상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지원아, 오늘 면회 가는 날이지? 네, 어머니. 도연 씨도 같이 간다고 했어요.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경호는 많이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변화가 보였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복역 후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기대해 볼게. 백말순은 미소 지었다. 그땐 내 아들로 다시 받아줄게.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백말순이 복숭아를 꺼냈다. 지원아, 복숭아 하나 먹을래? 당연하죠. 지원은 웃으며 과일을 받았다. 이번엔 몰래 말고 당당하게요. 그래, 이제 당당하게. 넌 내 딸이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그늘진 벤치 아래서 달콤한 과즙을 나눴다.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